오케이. EBS 베스트 챕터 7 레벨 3. 지난 시간에 7, 8, 9 올해 수특 위주로 풀어봤었으니까 그 뒤로 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50번부터 한번 볼게. 내가 끝까지 계산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까지만 짚고 공부는 일주일 동안 스스로 하시고. 자, 일단 50번 같은 문제는 뭐냐면 일단 주어진 식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이렇게 돼놓고 오른쪽이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내가 s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야.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an이라는 것하고 sn이라는 게 같이 버무려져서 나온 식에 대한 대처법을 항상 몇 가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약에 식에 있는 모든 an을 s로 표현해보면 뭐 빼기 뭐라고 쓸 수 있냐? 물론 요거는 당연히 여기 S0가 되면 어색할 테니까 n은 뭐 이상? 2 이상.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든 an을 sn으로 바꾸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이 알파벳 a랑 s 중에 뭐에 관한 식으로 통일이 되겠냐? s에 관련된 식으로 통일될 거야. 129쪽이다 태경은. 그 다음 만약에 네가 원래 주어진 식의 자리를 n-1로 바꿔서 n 자리를 n-1로 바꾼 다음에 두 식을 뺄셈을 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n 바로 밑에 s에 n-1이라는 게 써진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둘을 빼면 sn 빼기 sn-1이 당연히 또 an이 될 테니까 이 짓거리를 해주면 주어진 식이 싹 다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뀔 거라고? a에 대한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1번으로 대처해야 될지 2번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둘 다 해보고 되는 쪽으로 가자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리마인드 해보면 한번 해볼게. 한번 1번 전략을 한번 해보자. 내가 모든 a를 s로 바꿀 거야. 그럼 태경아 a에는 뭐 빼기 뭐라고 쓸 수 있나? a의 n 플러스 1은 당연히 sn 플러스 1에서 뭐 뺀 거? sn을 뺀 거. 이 녀석이 s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긴 한데 전개하기 전에 미리 느껴보자. 요거 전개한들 뭔가 깔끔하게 지워질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없어. 막 n-1이랑 n 플러스 1 곱해줘야 되고 심지어 sn이란 단독항은 여기 없으니까 속어도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약간 한번 써본 타이밍에 이거 조금 거시기 하네 를 느끼고 한번 2번식도 먼저 해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원래식 한번 그대로 써보고 그 밑에다가 n 대신 n-1 쓸 거니까 an-1 그 다음에 an은 s에 n-1 쓴 다음에 둘이 무슨 셈 한다고요? 뺄셈을 해본다고. 자, 뺄셈하면 위아래 다행히 a의 n이라는 게 공통이니까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1을 뺀 것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우변은 sn에서 sn 빼기 1 뺀 거니까 a의 얼마?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어색함이 없어야 돼. a의 제로 이런 건 없어야 되니까 n은 뭐 이상이다라는 건 신경 쓸까? 2 이상이라는 건 한번 신경을 써보자. 그러면 과연 1번과 2번 중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해석되는 건 어느 쪽이야? 2번이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방법이 옳았구나라고 사후에 알게 되는 거다. 그럼 이제 끌고 가봅시다. 자, an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여전히 an이야. 그럼 첫 번째 가능성은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1을 뺀 것이 얼마다? 1. 그럼 1 곱하기 an은 an 이렇게 나올 거고 아니면 또는 그냥 양쪽에 an이 있으니까 이 새끼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an이 얼마면 그냥 돼버려. 0이면 돼버리겠지. 그래서 요거 또는 an은 제로다. 이렇게 나올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또는이라는 식을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한 것은 잘 봐. 요 또는이란 말의 의미를 제대로 보십자. 얘는 언제나 항상 왼쪽 또는 항상 오른쪽이라고 하는 양자택일밖에 없는 건가? 그게 아니지. n이 뭐 예를 들어 2일 때는 이거 할 거고 3일 때는 요거 할 거고 4일 때도 이거 할 건데 5일 때는 다시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매 n마다 얘랑 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나?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봐봐. 왼쪽씩 좀 느껴볼까? 몇 칸 차이가 항상 1이래. 2칸 차이. 그럼 뭐 2칸 거는 무슨 수열이겠네? 등차 수열이겠네. 아니면 요거는 뭐 그냥 항의 값이 제로래. 그치? 그러면 언제나 2칸 차이가 1 아니면 언제나 항은 제로다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거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놓고 일단 기억부터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 식 주어졌으니까 먼저 뭐는 좀 대입해보고 싶어져야 인지상정이냐? 1은 대입하고 싶어야 인지상정일 거야. 그래서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a1 곱하기 a의 2는 s1이니까 a의 1. 그러면 얘는 a1 값이 얼마거나 a2 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게요. a1이 뭐거나 0이거나 a2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지금은 당연히 문제를 보니까 모든 항이 양수래. 그러니까 a2가 1인 거고 여기 노란색에서도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냥 언제나 이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문제에 모든 항이 양수다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막 급변하니까 조심해야 돼. 저런 말이 없었다면 이거였다가를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A1을 모르겠네. 그치? 어떡하지? 잘 모르겠어. 일단 기억은 A2가 1인 거니까 참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은 이제 모든 항이 양수라는 것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어서 모든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요거 그 말은 A1, A3, A2랑 A4 두 칸 건너서 무조건 1 차이 나는 건 맞네. 그러니까 뭐 니은은 니은은 플러스 얼마 해야 되는데? 1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니은은 틀렸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이제 A1이라는 걸 이 식에서는 알 수가 없었으니까 A1 따로 줄 테니까 한번 합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거겠지. 자, A1이 3이래. 그리고 A2라는 건 1이래. 그리고 생각해보자. 조금이라도 똑똑하게 불자. A3은 얼만겨? 두 칸 건너가 1일 테니까 여기가 4일 거고 A의 4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커지겠지. 맞나? 자, 그 다음 요런 거 걔네 조금이라도 쉽게 가자. 얘 당연히 공차 1이고 얘도 공차 1이지 않냐? 그러면 1, 3, 5, 7, 9 하는 홀수들 하고 2, 4, 6, 8, 10이라고 하는 짝수들 따로따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이 이렇게 묶어버려도 자 당연히 얘 1 커지고 얘 1 커지니까 박스채로 가면 총 얼마 커져? 2 커진다 라는 등차수를 또 이룰 테니까 두 개를 그냥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냥 첫 항이 3이랑 1 합쳐서 얼마고? 4고 공차는 얘가 1이고 얘도 1이니까 얼마고? 2이고 항의 개수는 총 10개 더하랬는데 당연히 홀짝 나눴으니까 몇 항? 5항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거 좋겠다. 맞냐? 그러면 질문.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홀수끼리 규칙이 있고 짝수끼리 규칙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린 이걸 묶어서 계산해버렸단 말이지. 그 묶어서 계산한 게 요 홀수들끼리의 공차와 짝수들끼리의 공차가 1로 같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아니면 언제나 되는 거다? 뭘까? 언제나 되는 거다. 왜 그럴까? 등차 수열이 그냥 1차 함수임을 생각하면 얘가 예를 들어 3x 플러스 얼마, 뭐 기울기가 3이라고 치고 얘가 2x 플러스 얼마라는 공차가 2인 거라고 치면 더해버리면 그냥 공차 얼마일 테니까 5일 테니까. 오케이? 결국 등차 수열 두 개의 합은 그냥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덧셈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홀짝으로 나뉘었을 때 계산 좀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겠지. 납득? 납득. 넘길 거야. 51번도 비슷하게 한번 대처해 봅시다. AN하고 SN이 버무려져 있는 식이 여러분들이 대처하기에 좀 어렵고요. 보자마자 뭐지? 하고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 오케이. 자, 가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 1번 방법 또는 2번 방법을 할 거야. 오케이. 근데 한번 느껴보자. 예상해보자, 예상. 얘는 1, 2번 중에 뭘로 해볼까? 아님 말고야. 그냥 아무나 찍어. 2번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바로 가볼게. 요거 밑에다가 n 대신에 n-1 들어간 식이니까 2n 빼기 얼마가 돼야 되네, 태경아. n 대신에 n-을 쓴 다음에 전개해보시오. 3.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n-의 1. 2배 s의 n-1 이퀄 2다. 뺄셈 갑니다. 그러면 일단 2n-1의 an에서 2n-의 3의 a의 n-1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sn하고 2의 sn-을 뺄 거니까 2배의 누가 남나? an 이퀄 0다. 요게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an끼리 묶어서 보면 2n 플러스의 1의 an
이렇게 나오고 넘겨버릴게. 2n-의 3에 a의 n-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다. 맞나? 그러면 an은 하고 좀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 2n 플러스의 1분의 2n-의 3 때려주고 a의 n-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얘는 당연히 등비수열이 아니야. 아니야. 요 앞에 있는 게 상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뭔가 규칙성이 있는 걸 계속 곱하고 있네. 나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등비틱한 녀석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대처법이 등비수열 대처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야. 나열한 다음에 무슨 셈을 해버리자. 나열한 다음에 곱셈을 해주면 an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지? 등비수열, 틱한 수열.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게 뭔지를 잘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나오면 그렇게 대처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좀 미리 보면서 행동할게. a의 10분의 a의 1 곱하기 a의 5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a1은 생각해보자. 지금 이 식에다가 나 1 대입할 수 있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a1은 별도로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식을 통해 따로 구해놓을게요. n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암산 좀 해봐라. 충분히 가능해. a1 몇 분의 얼마? 3분의 2. 얘는 별도로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제 a의 10과 a의 5의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똑똑하게 갑시다. 주어진 식에 n equal 얼마부터 넣으면 내가 원하는 a5부터를 얘기할 수 있을까? 예상해봐. 이거 결국은 세로로 쭉 나열한 다음에 곱하면 막 a 지워지는 형태일 거 아니야. 근데 난 a5를 보고 싶으니까 a에 뭐부터 넣을까? n에 뭐부터 넣을까? 6부터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5를 넣으면 4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n에다가 6을 넣어보면 a의 6은 13분의 얼마냐? 9 곱하기 a의 5. 하나만 더 써보고 규칙을 한번 논의해보자. a의 7은 하고 쓴 다음에 15분의 얼마냐면 11 a의 6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곱하면 a의 6, 6 이런 애들이 지워지기 시작하겠지. 그럼 당연히 이쪽에 a5가 남을 거야. 그럼 난 a10까지 보고 싶으니까 n에 뭐까지 넣을까? 11 넣을래? 10 넣을래? 10 넣어야 될 거야. 왜냐면 11 넣어버리면 여기가 10이어도 쓸모없는 11이 나와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10 대입한 것까지. a의 10 equal 21분의 17의 a의 9 이렇게 갑니다. 나열한 다음에 태경아 무슨 셈? 곱셈. 그럼 당연히 예상한 것처럼 a의 66, 77 애들은 지워질 거야. 따라서 a의 10은 하고 이제 숫자들이 남을 텐데 당연히 이 숫자들도 소거가 될 건데 몇 개 살지 같은 걸 봐야 돼. 이건 시그마단에서 썼던 소거형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돼. 결국 얘네들이 몇 개씩 살까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치? 2칸 차이인 거 보이냐? 숫자는 4차이 나지만 앞에 2가 곱해졌다는 건 2칸 차이. 그러면 작은 쪽에서 2개 살 거고 큰 쪽에서 2개 살게요. 그럼 작은 거 분자 쪽에 있는 9하고 누구까지 살까? 11까지 살 거야. 그래서 9랑 11은 분자에 살겠지. 그럼 거꾸로 분모에는 큰 친구가 살 건데 맨 밑에 내가 21 적어놨으니까 21. 그럼 그 앞에 하나겠지? 누구고? 19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그거 곱하기 a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분수 잘 때려주면 답이야 구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an과 sn이 버무려져 있는 식에 대한 대처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다시 한번. 자,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주제예요. 태경이 또 졸 준비하는 게 설마 아니지. 자, 52번 한번 가볼게. 얘는 점화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공부인 것 같아. 자, 지금 an 플러스 1은 점화식을 좀 문제 그대로 한번 100개 써볼게요. an에다가 n을 더하십시오. 단 그것은 an이라는 친구가 n보다 작으면 그리하래. 그 다음 an에서 p라는 걸 빼쇼. 단 그거는 a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쇼. 자, 점화식은 뭐 단순하게 적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p의 값의 합을 구하라 해놓고 조건 10 이하의 자연수랑 나조건
am이 제로고 a의 n 플러스 4가 제로인 자연수 m이 존재한대.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am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기가 제로고, 그럼 그 다음에 n 플러스의 1, n 플러스의 2, a의 n 플러스의 3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a의 n 플러스의 4까지 가면 제로로 돌아온대. 요 사이에 블랭크만 우리가 잘 메꿔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치? 일단 해보자. 보자고. 자, am에서부터 am 플러스 1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n 자리에는 m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누구랑 누구의 싸움을 붙일 거냐면 am, 즉 제로와 m 중에 누가 크냐야. 당연히 m이 더 클 겁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은 위쪽 태클을 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am에다가 m을 더하세요. 니까 뭐가 되는 거야? m.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보면 돼. 헷갈릴 거야. a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 헷갈릴 거야. 천천히 보면 돼. 그럼 이번엔 a의 n 플러스의 2로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n자리가 n 플러스 1인 걸 보는 겁니다. a의 n 플러스 1의 값은 m이고요. 요 n자리가 항의 이름인 n 플러스 1이야. 값하고 이름 중에 누가 크냐라는 건데 값은 m, 이름은 n 플러스 1, 이름이 더 큰 거지. 그럼 여전히 이번에도 위테크를 타겠다. 그럼 직전 항에다가 n 플러스 1을 더하래.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n 플러스 1을 더하세요니까 뭐야?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또 이제 n 플러스 2가 번호고 항의 값은 2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더 크냐라는 걸 봐야 될 텐데 n 플러스 2랑 2n 플러스 1 엔간하면 누가 더 크냐? 그치? 2n 플러스 1이 더 크지. 근데 m이 뭐일 땐 같아버려? 1일 땐 같아버려. 근데 다행히 항의 값이 이름보다 더 크거나 같다로 한쪽에 다 묶여 있었으니까 이 케이스는 분명 아래쪽 태클을 타주면 되겠네. 그치? 항의 값이 2n 플러스 1이고 이름이 n 플러스 2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 그래서 이번엔 p만 빼면 되겠다 때문에 2n 플러스 1에서 p를 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은 걸까요? 아, 이제 여기가 좀 헷갈리겠다. n 플러스 3이라는 거랑 2n 플러스 1 중에 누가 크냐?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얘가 위테크를 탄다면 한번 해볼게. 자, 위테크를 탄다는 건 항의 값, 즉 2n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p보다 항의 번호 n 플러스의 3이 더 클 때 이게 위쪽 테크고 미리 써둘게요. 반대로 2n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p가 n 플러스의 3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쪽 테크를 타면 돼. 자, 위테크를 타면 항의 값에다가 번호를 더하래. 여기다가 이 번호를 더하래요. 더해볼게. 3n 플러스 4 마이너스의 p 이렇게 되겠지. 아래쪽 테크면 p만큼을 빼래. 여기서 p만큼을 추가로 빼시면 뭐가 될 거냐면 2n 플러스의 1에서 2p를 뺀 것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대. 어느 쪽이 말이 되고 어느 쪽이 말이 안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보자. 자, 일단 바로 밑에 거를 먼저 보세요. 2n 플러스 1 빼기 2p가 제로래. 이게 말이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뭐게? 단순해. 무슨 수랑 무슨 수가 같을 리가 없어. 그렇지. 홀수랑 짝수가 같을 리가 없어. 그래서 이쪽은 안 된다. 아, 그래? 그렇다면 이쪽이 가능성이 높겠네. 그렇다면 지금 p라는 친구가 결국은 3n 플러스의 4면 되는 거고 당연히 뭘 검증해 봐야 되냐면 너 과연 이 조건 만족하니?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지. 얘를 한번 변형을 해볼게. 그러면 m 마이너스 p 넘어가고 1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p가 3n 플러스 4면 여기다가 대입되면 당연히 이거는 만족되는 거 바로 보이겠지. 그러면 케이스 분류까지 잘 만족하는구나. 그렇다면 p는 3n 플러스 4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면 되고 p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 이하의 자연수래. 아, 그리고 m은 당연히 항의 이름이니까 자연수겠죠. 자, 여기서 가능한 p 뭐가 있을까? 7. 또 4 되냐? m이 제로일 수 있냐? a 제로라는 항은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10 가능하겠지. 그 다음은 13, 16 이렇게 가겠지만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7하고 10만 정답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천천히 다뤄주시면 됩니다. 괜찮지요잉? 오케이. 자, 그 다음, 5353 넘어갈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고. 55, 56도 다 괜찮고, 한번 5, 6부터 한번 가볍게 봅시다.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길라잡이만 해드릴게. 자, 첫 항은 5고요. 자연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의 2n이라고 하는 건 AN에서 1만큼을 빼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A의 2n 플러스의 1은 2an-의 3이라는 점화식이다. 집합 A가 뭐냐면 n은 5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an, 즉 A1부터 A50까지 모아봤습니다 라는 거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를 찾아보래. 자, 이런 점화식도 가끔 기출문제도 있고 나오니까 뭐 어떤 흐름인지 한번 봐봐. 지금 짝수 번째하고 홀수 번째하고 이야기가 달라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생각해보자. A의 1이 5다를 통해 구할 수 있는 A가 뭐랑 뭐가 있어? 당연히 A에 A의 2랑 3이 있겠지. 그럼 당연히 한번 바로 가자. A의 2는 얼만겨? 4. 직접 해야지 뭐. A의 3은 2배하고 3배라는디? 아니지, 얘가 아니라 1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7. 그래서 내가 색깔을 한번 구분하고 있어요. 맞냐? 그러면 이번에 A2 덕분에 만들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그치, 4, 5가 있을 거고 3 덕분에 만들 수 있는 건 6, 7. 자, 한번 이렇게 거미줄 같이 가는 걸 한번 봐봐. 요거는 살려둘 거고 그냥 여기는 느낌상 봐봐. 1 때문에 구해지는 게 누구누구라고? 2랑 3. 2 때문에 구해지는 게 3 때문에 구해지는 건? 이런 식으로 약간 거미줄 치듯이 모든 항을 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4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게 8이랑 9일 거고, 5는 10이랑 11일 거고, 6은 12랑 13일 거고, 그 다음에 7은 14랑 15다. 이런 식으로 점점 거미줄을 쳐나가겠구만.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이 흐름을 한번 쭉 관찰해볼게. 요 8부터 15까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부터? 16부터 15가 만들어낸 제일 큰 건 누구 있지? 31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16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32, 33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31이 만들어내는 게 63.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첫 항을 줘놓고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가 어떻습니다 라는 점화식은 약간 이렇게 거미줄 새끼, 쥐새끼 치듯이 1이 2, 3을 낳고 그게 4명 4부터 7 낳고 8부터 거듭제곱 전까지 16부터 32 전까지 32부터 거듭제곱 전까지 이런 식으로 축축축 거미줄을 치면서 두 배씩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점화식이에요. 오케이. 왜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50판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쓸 거냐고.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제일 큰 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느껴보면 좋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핑크랑 노란만 봤을 때 1 빼는 거랑 2배 하고 3 빼는 거 엔간하면 어느 쪽이 더 커지겠니? 노란색 쪽이 커지겠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 때문에 만들어지는 2명 중에 큰 게 누구라고? 3이지. 그럼 그 3 때문에 만들어지는 6하고 7 중에 또 큰 거 누굴까? 7. 7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15. 15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31이 제일 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31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63이 제일 크겠지만 이제 여기서 귀찮게 문제를 만든 건 63까지 보라 그랬으면 그냥 쭉 노란색만 타고 2배 빼기 3, 2배 빼기 3만 계속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나 어디까지밖에 카운트 못한대? 50까지밖에 카운트를 못한대. 그러면 과연 제일 큰 건 어때야 될까를 생각을 하러 가야 돼.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15로부터 새끼 치면 50 만들 수 있을까? 자, 이제 헷갈리잖아. 15부터 50이 될까? 헷갈려. 그래서 거꾸로 50부터 엄마 찾아 올라가 볼게.
50은 누가 만들어주니? 25가 2배 합니다라는 걸로 만들어주겠지. 자, 근데 25라는 건 요 라인에 있을 거야. 그죠? 요 라인에 뭐 31, 뭐 요 정도쯤에 25가 있을 거고, 걔가 왼쪽으로 가가지고 2배 해서 50으로 만든 거. 즉, 26, 27, 28, 29, 30. 이 새끼를 친 거는 이쪽은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당연히 51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겠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쪽에서 제일 큰 게 누구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맞냐? 야, 고민스럽네. 가급적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그치? 무진장 오른쪽으로 간다고만 하면 못 가요. 50판까지. 그러면 어떤 루트를 타주는 것이 그나마 제일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자. 자, 생각해 봅시다. 14 쪽에서 새끼를 쳐서 50보다 작은 쪽을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14의 새끼는 누구야? 28, 29잖아. 2배 아니면 2배 플러스 1이니까. 그럼 걔가 또 새끼 낳는다고 하는데 50이야 못 만들지. 그러면 20은 일단 누구 때문에 나오냐? 그치? 12가 오른쪽으로 가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다는 건 13도 새끼를 쳐봤자 50쪽 갔을 때 큰 걸 만들 수 있다 없다? 그치? 50보다 작은 수를 못 만들 거야. 맞냐? 그러면 일단 직관적으로 봐요. 당연히 이 50개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을 거니까 꼭 맨 밑에 줄이 아니라 요런 데가 최대일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런 14번째 같은 데 최대가 나올까? 아니면 그래도 밑으로 온 게 제일 클까? 밑으로 온 게 제일 크긴 할 거야. 그치? 왜냐면 아무리 이쪽이 작아도 그래도 2배 빼기 3이라는 걸 조금 더 얘보다는 2번 정도 더 맞을 수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거든. 맞아? 그러면 누가 제일 클까를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50 같은 건 봐요. 오른쪽으로 가. 근데 1 빼기를 당해. 그 다음에 1 빼기를 또 당해. 그 다음에 노란색 탄 다음에 또 1 빼기를 당해. 이런 식으로 노랑 핑크 핑크 노랑 핑크의 직거리를 통해 A50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2배 빼기 3이라는 재산 뻥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밖에 없었어. 2번밖에 없잖아. 그럼 만약에 더 재산 뻥튀기 할 수 있는 게 있었던 애들이 있으면 걔가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애가 있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써볼게. 예를 들어 12는 또 누구도 만들지? 24도 만들어요. 그럼 24는 누구를 또 만들지? 48하고 49. 물론 그 중에 49가 더 클 테니까 큰 것만 살려봤어. 그러면 49라는 건 노랑,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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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아, 얘도 노랑 2번이네. 맞지? 그러면 어떤 애들이 가능하지? 이걸 고민해 주셔야 돼. 직접 써볼까? 그래, 막히면 써보자. 11은 누구 만들죠? 22랑 23을 만들 거야. 그리고 23은 46하고 46은 작을 거니까 안 쓸게. 왜냐면 40 뭐 만드는 게 더 클 테니까 7 만드는 게 더 클 테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47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처음에는 빼기 2라는 작아지는 테크를 탔다가 오른쪽 테크 타고 오른쪽 테크 타고 오른쪽 타고 오른쪽 타지. 2배 빼기 3을 4번이나 하고 처음에만 1 빠진대. 이런 애가 있고요. 그 다음 22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그나마 큰 건 누구지? 45인데 생각해보자. 47이랑 45 중에 누가 더 셀까? 47이 더 세겠지. 왜냐면 이미 핑크 탄 순간 좀 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0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거 볼까 말까? 말자. 왜? 우리 이미 한 번 빼곤 다 노랑인 거 찾아버렸거든.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충분히 요 앞에 있는 딴 애들보다는 클 거라는 믿음이 간다. 이해돼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점화식은
문제마다 다 점화식이 달라. 약간 뭐라 그럴까? 수업하기가 되게 힘들어. 뭔 말이냐면 일관되게 이런 건 이렇게 대처하면 돼 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게 요 단원하고 오늘 숙제로 나와있던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이야. 등차 등비는 그래도 야 합 나왔으니까 뭐 봐야 돼? SM 봐야 되지. 2차 함수지. 대칭축이지. 뭔가 해야 될 게 분명한데 이 점화식 파트랑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식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정도의 기본 지식만 갖고 문제마다 다 다른 상황을 대처해야 되니까 경험이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IQ 올리기 공부를 하고 있는 겨.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절대 그러지 않아. 근데 이런 새끼치기 같은 점화식을 봤을 때 아무래도 노란색이 타는 게 크니까 노란색을 제일 많이 타는 걸 찾아보자 같은 생각을 너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계속 떠들고 있는 겨. 오케이? 자, 그럼 한번 47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항이 5야. 값은 핑크로 쓸게요. 5. 그게 뭐 되는 거야? 4 되는 거지. 그게 2배 빼기 3 되니까 뭐 되나? 5. 또 2배 빼기 3 되니까 뭐 되나? 7. 또 2배 빼기 3 되니까 뭐 되나? 또 2배 빼기 3 되니까 뭐 되나? 22 빼기 3. 19가 되겠네. 하고 보니까 어때요? 없는데요? 두둥. 더 큰 수가 있나 봐. 어떤 걸 의심해 봐야 될까? 그치? 이쪽 동네를 의심해 봐야 돼. 왜냐면 얘는 처음에 한번 접어주고 시작한 애들 중에 그나마 최선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봐볼게. 5였어. 얘 뭐 돼? 7. 얘는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보다 더 컸네. 그치?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요 31은 비록 47보다는 한 칸 더 위에 있으니까 뭔가 단 한 횟수는 적지만 얘는 처음에 핑크로 하나 값을 줄여놓고 노랑 탄 거지. 반면 얘는 줄이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노란 4번만 타버린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제일 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의심해봐야 될 게 이 동네 쪽에 얘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 그럼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 얘네 둘 중에 큰 건 누구게? 실제로 값은 나와 있지만 얘지. 세 번째 줄인 4, 5, 6, 7 중에 제일 큰 건 누구게? 얘가 제일 크겠지. 왜? 얘는 그냥 일식만 빼줬으니까 얘는 3이고요. 뭐 실제로 구해본다면 얘는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8부터 15 중에 제일 큰 건 누구게? 얘겠지. 왜? 계속 2배 빼기 3이라는 커지는 태클을 탄 게 아무래도 클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요 16부터 31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야? 35가 맞겠지. 얘도 왜냐면 요 안쪽에 있는 25나 26은 어딘가에서 한번 핑크 태클을 타버렸으니까 이쪽에 떨어진 걸 거 아니에요? 대강 이해돼? 그렇다면 요 줄에서는 35라는 이 값이 제일 클 것 같아. 그럼 맨 밑에 줄에서 제일 큰 건 뭘까? 이론상은 63이 제일 크겠지만 그러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까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오른쪽 태클을 많이 타고 온 게 누굴까 했더니 요 태클였던 것 같아. 한번 검사해 볼게. 그럼 49일 때는 한번 구해볼까요? 7이야. 얘 6 써놨네. 암산을 하자. 얘 얼마야? 핑크 탄겨. 5. 또 핑크 타. 2배 빼기 3. 에이, 찌끄레기. 그 다음 7이었고 6이었고 그 다음에 5였고 얘가 7. 그리고 또 핑크 타니까 6. 7인데? 뭐야? 6, 5, 7. 7에서 그치 1 빼니까 6. 요 줄에서의 그나마 제일 큰 건 얘가 맞긴 하겠다.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게 맞겠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5. 이런 식으로 직접 경험을 통해 찾아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57번을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쥐새끼가 새끼 낳는 듯한 점화식이야. 자,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그 다음 짝수 번째는 an이랑 똑같고 a의 2n 플러스의 1이라고 하는 것은 an에다가 1을 더하는 거래. 자, 그래가지고 ak가 2인 100 이하의 자연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얘도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아. a의 1이 a의 뭐뭐를 만들어내. 2, 3 만들어내고 2, 3가 4, 5, 6, 7 만들어내고 4부터 7까지가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100까지를 만들어낼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어떤 점화식이냐면 2배 하는 거는 그대로 가래. 그 말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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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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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는 다 똑같이 가라는 뜻이고 a의 2n 플러스 1, 즉 오른쪽으로 가는 건 1씩 더하래. 2가 5 갈 때, 3이 7 갈 때, 6이 13, 7이 15, 5가 11, 4가 9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더하기 1을 하래. 이런 애들 중에서 내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ak가 2가 되는 걸 찾으랍니다. 이거 어찌 생각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이란 말이야. 그러면 노란색 쪽 가면 다 똑같으라니까 여기에 일단 다 1, 1,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핑크로 갈 때 1씩 더하세요니까 얘가 2 되고 얘가 2 되고 얘가 2 되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 다음 또 예를 들어 얘가 2면 얘네들이 얼마가 돼? 2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3으로 커질 것 같고 2가 또 3으로 커지고 3은 또 3 그대로고 이쪽 가면 4 되고 뭐 이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항이 2인 걸 찾으래요.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될까? (2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보자. 1이었던 친구가 핑크 당에서 더하기 1 돼서 2가 되거나 그치? 아니면 2였던 항이 그대로라는 노란색을 타서 그대로 2가 되거나 이 두 종류 말고 2가 될 수 있는 게 있나? 없을 거야. 그리고 한 번 항이 3이나 4처럼 더 커지면 이게 다시 2로 줄어들 리가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태초에 A의 1이 1이어서 그치? 누구들이 다 1인지를 한번 생각해볼게. 당연히 계속 몇 배 한 애들은 다 1이야. 2배 한 애들. A의 2, 4, 8, 16, 32, 64, 128까지는 안 갈게. 어제 100칸까지만 볼 거니까.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태초에 1이었어. 그럼 얘로부터 플러스 1 당한 애들이 다 값이 2가 되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핑크색 당하면 A에 무엇을 만들어내지? A에 3 만들어내지. 이제 A 생략할게. 3. 얘 때문에 5, 9 불러. 얘는 너무 크다. 그치? 이런 애들이 지금 1로부터 파생돼서 2가 된 애들이에요. 뭐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애들이지. 첫 번째 태초의 2들.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어떻게 새끼를 쳐도 또 2가 유지가 되지? 그치? 2배를 함으로써도 똑같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3 때문에 누구? 6. 또 6 때문에 누구? 12, 24, 48, 또 어디까지? 96까지가 다 2일 거고 5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누구야? 10, 40, 그 다음 80. 오케이. 그 다음 9는 17은 33은 65는 새끼를 낳지를 못할 것 같네. 그치? 자, 그 다음 또 이런 애들이
또 새롭게 2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 그지? 왜냐면 계속 2배 한다라는 건 뭐 6이 12, 12가 24 이렇게 된 거니까 더하기 1을 하나라도 더 해버리면 안 될 것이다. 맞지? 이런 식으로 또 점화식을 느껴서 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58번 같은 거는 풀지 않을 거지만 눈팅으로 한번 봐봐. 점화식이 뭐 복잡하지 않게 그냥 정수면 이직거리 해주고 정수 아니면 저직거리 해달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1부터 50이야. 그럼 분명 이런 점화식은 뭐가 있을 거다. 규칙성이 있을 거다. 라는 걸 느끼고 뭐 몇 번 해보다가 뭐 4번 만에 돌아올지 5번 만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해보시면 되는 문제겠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9번도 그냥 해보면 될 것 같고요. 60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0번 같은 것도 말로 해버리자. A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인 등차야? 마이너스 2. B라는 건 공차가 얼마야? 4인 등차 뭐 이렇게 파악하고 4A3은 B3이다로부터 정보 찾아내가지고 마지막에 시그마 계산 잘해보면 되겠지. 오케이? 요 정도는 그렇게 막 킬러 문제 수준은 아닌 적당한 난이도의 귀납적 정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가 일단 챕터 7의 레벨 3였습니다. 내가 수업한 문제들 말고 안 한 문제들은 쉬워서 안 한 거니까 제발 좀 집에서 푸세요. 자, 일단 이렇게 챕터 7을 마치겠습니다.